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TV의 김아람 농사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산재를 받으셨던 분들께서 그 상병이 악화되시거나 재발하신 경우에 필요한 제도인 재요양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후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먼저 재요양이 언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요양제도는 산재법 제51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를 중요시합니다. 첫 번째는 재요양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것, 두 번째는 재요양 상병이 재요양을 통해서 호전되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재요양 상병이 개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미는 업무 외의 사유로 재요양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요양 처리가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과거 발목 부상으로 산재를 인정받으셨던 분께서 친구 집이나 부모님 댁을 가시다가 계단에서 접질러서 넘어져서 그 발목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이것은 개인적인 사유, 즉 업무 외의 사유이기 때문에 재요양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재요양을 통해 상병이 호전되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서 이 치료 효과라는 의미는 단순히 수술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상병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현재 상태의 근본적인 호전이 가능한 치료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통증 치료를 위한 소염제나 지동대 처방 또는 단순한 물리치료는 치료 효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수술이나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재요양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재요양으로 당연 인정되는 사유로는 골절 사고 후 핀 등으로 고정한 후 일정 시간이 흘러 그 신체 내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 그리고 의수나 의족을 장착하기 위한 요양의 경우 상병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재요양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재요양이 인정되었다면 앞으로 제자분들께서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어떻게 지급받으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그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경우 소속사업장의 임금으로 평균 임금이 산정되며 무직 상태이신 경우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으로 적용이 되지만 평균 임금 산정 기간인 3개월 내에 근무 사실과 임금 지급이 확인된다면 해당 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재요양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과거 산재 당시에 임금이 10만 원이고 현재는 12만 원이라면 12만 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고요. 현재 무직 상태이시더라도 과거에 3개월 이내 내가 근로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임금이 예를 들어 12만 원이 지급되었다면 12만 원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애급여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에 세 가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장애급여가 지급되는지, 두 번째 이미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경우에 재요양을 신청하게 되면 이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지, 세 번째 재요양 후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장애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입니다. 첫 번째 장애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 최초요양 기준인지 재요양 기준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급여의 경우 휴업급여와는 달리 최초 산재 당시 적용되었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장애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무직 상태이시더라도 과거 최초 당시에 10만 원을 기준으로 장애급여를 지급받으셨으면 재요양 당시에도 10만 원을 기준으로 장애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최초 요양과 현재 재요양 당시에 공백기간이 너무 길다면 산재법에서 정한 임금 상승률을 적용하여서 장애급여를 지급합니다. 두 번째, 이미 장애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게 되면 이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요양을 인정받더라도 현재 지급받고 있으신 장애보상연금은 지급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보상연금과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요. 1년에 지급받으시는 장애보상연금액을 모두 합하여 365일로 나눈 금액과 재요양 휴업금액을 합한 금액이 장애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 임금의 70%를 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휴업급여액에서 제하고 지급합니다. 세 번째, 재요양 후 장애 상태가 악화되거나 드물게는 호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악화된 경우 악화된 장애 등급과 종전의 장애 등급 사이의 차액분을 연금 또는 일시급의 형태로 지급하며 호전되는 경우 현재 장애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데요. 호전 당시 장애 일시금의 지급 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애연금의 지급 일수보다 더 많은 경우에만 장애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호전 당시 장애 일시금의 지급 일수가 220일, 즉 10일급이고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장애연금의 지급 일수를 합하였을 때 100일밖에 되지 않는다면 120일째의 차액분은 지급합니다. 오늘은 과거 산재를 받으셨던 분들께서 상병이 악화되거나 재발한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는 재요양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